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기능사 공개 문제가 변경이 돼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계제도 기능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겁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공개가 돼 있던 게 올해에 새롭게 공개가 됐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좀 고쳐졌거든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계제도 기능사에 대한 것만 나온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기계설계, 산업기사, 그리고 일반 기계기사, 얘가 포함이 되죠. 왜냐면 시험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상 얘네들의 실기 작업형 시험의 기준은 가봐야 하는 거죠. 시험을 가봐야지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기본 사항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기 시험이 95% 이상이 똑같기 때문에 기본 사항들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오른쪽이 새로 나온 겁니다. 이 공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좀 빠져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자, 쭉 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줄을 제가 좀 맞춰놨고요.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는데 여기 뭐가 있냐? 그림과 같이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등각 축 2개를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보니까 부품 1개당 등각축 2개를 정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약간 글씨가 좀 진한 색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들은 뭐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가 다르죠. 부품 1개당 등각축 2개를 정해. 그 3D 렌더링 등각 투상도 그릴 때 이제 요게 없으니까 등각축 2개만 써 있으니까 좀 질문을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땡땡땡 3개의 부품의 질량을, 여기는 땡땡 2개. 이거는 무조건 질량 산출을 2개를 하겠다 요 얘기가 아닙니다.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그냥 추정키로는 2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질량 산출은 2개로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G 단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램 단위로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트레이싱지의 수험자가 직접, 여기는 용지의 수험자가 직접. 그러니까 트레이싱지라는 거는 민홍지, 비치는 기름종이처럼 생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종인데 이제 그거를 안 쓰겠다는 거죠. 실상 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돈이 더 들어가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여기에도 뭐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쪽에 보니까 여기 좀 달라졌죠. 여기가 살짝 달라졌는데 일단 이 제도하시 요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A부와 B부 부품도와 렌 등각 투상도에 모두 작성하시오. 요 말이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품도와 렌 등각 투상도에 동일하게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험 번호는 CAD 상에서 입력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쓰란 얘기죠. 그 CAD 그릴 때 2D 도면, 3D 도면에다가 쓰란 얘기고, 이름은 도면 출력 후에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필체를 좀 확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알 수 없지만 수험 번호만 이렇게 써야 되고 이름은 직접 수기로 쓰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이름 그냥 컴퓨터로 써가지고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시험으로 갔을 때 시험장에서 요거랑 같은 가이드를 받으실 건데 절대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거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준 가이드를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역시나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고요. 질문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는 내용인데 도대체 이걸 갖다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 나는 인벤터로밖에 시험을 안 보는데 그러는데 이건 실제 뭐 CAD에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폰트 조정 등이 어려울 경우, 이 폰트 조정이 이게 시험 보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그 좀 오래된 오토캐드라든가 오래된 인벤터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폰트 조정 같은 게 안 되는 경우 아마 그 감독관님들이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기본 값을 사용하거나 가독성이 좋은 폰트를 적절히 선정해라.
무조건 ISO 표준을 사용하거나 굴림을 사용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토캐드랑 인벤터에 이 글씨체가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고 이게 없으면은 적절하게 좋은 걸로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부담을 굳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못 고르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글씨체가 통일이 돼 있어야 되겠죠. 중구난방 여러 개가 돼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정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 좀 추가된 게 많이 있는데 실은 시험 볼 때 큰 영향은 없지만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아마도 이제 기계제도기능사 시험이 조만간 시작이 될 건데 그리고 일반기계기사도 시험 보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이 아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는데 뭐 실상 공부 제대로 했다 그러면 뭐 합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은 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시험 종료 후 PC의 작업 내용은 삭제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험생 보고 그동안 이제 하라고 했던 건데 아마 시험 가시게 되면은 그거를 뭐 감독관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험생 보고 지시하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 애매하니까 감독관께서 아마 직접 하기로 그렇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지우거나 뭐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서부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뭐 수험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비번호, 시험 일시, 시험장명을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2번을 보니까 작업 완료 및 파일 제출 후 시험위원회 입회하에 출력용 PC에서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게 도면을 출력하여 제출한다. 뭐 당연히 우리가 인수해서 제출하는 거니까 그게 맞죠. 출력시간 10분 이내, 출력시간 내에 재출력이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출력 작업 시 출력 관련된 설정 외에 도면 수정 작업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수험 번호가 틀렸음을 확인한 경우 수험 번호 같은 건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장의 도면 출력 후에 3D, 2D 2장 출력을 하죠. 출력 상태를 확인하고 좌측 상단에 성명란에 자필로 수험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한다. 감독위원회 확인 서명을 받고 제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아까 위쪽에 나온 거 도면 작업 내용은 삭제하지 않으며 도면 출력 후 과제 제출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감독위원이 지정한 사람이 반드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작업 내용을 삭제한다. 이게 아마 시험을 잘 봤는데 섣불리 삭제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뭐 시험에 떨어진 경우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파일을 둔 다음에 나중에 삭제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변화가 된 거죠. 여기 나오는 약간의 내용들이 이쪽에 포함되면서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5번 내용이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전, 기계 고장, 기타 등등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 내용이고 어떤 경우에 0점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는 0점 나오는 경우니까 이런 거는 꼭 한번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출력은 수험자의 판단에 따라 CAD에서 그러니까 인벤터라든가 오토캐드, 뭐 솔리드웍스, 카티아 이런 데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PDF에서 출력을 하거나 그렇게 변환해서 출력을 해도 무방하다. 이게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한테도 이제 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PDF로 인쇄해도 되나요? 아니면 PDF로 변환해도 되나요? 물어보는데 변환을 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거 안 써놓으면 감독관이 이 질문을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실은 종이를 내는 거기 때문에 파일은 상관이 없는데 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이 경우에 폰트 깨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변환을 한 다음에 인쇄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확인을 해야죠. 확인. 아무리 급하더라도 확인을 해야죠. 뭐든지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게 되면은 망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꼭 출력을 해보고 가라. 인쇄를 해보고 가라. 말씀을 드리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 번 해보면 좋아요. 한 2,000원만 투자하면은 여러 장 인쇄할 수 있어요. 동네에 인쇄하는데 인쇄소 있죠. 요즘에는 코인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어디 가든 상관없습니다. 꼭 해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실격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격 이렇게 나와 있죠. 기권 나와 있는데 기권은 뭐 당연히 크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은 기권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전에 뭐 저거 나와 있고 미리 뭔가를 준비해 갔을 경우에는 너희들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3번까지 내용 나와 있고요. 수험자의 장비 조작 미숙으로 파손 및 이런 일은 잘 없죠. 어쨌든 고장을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겠죠. 열받아가지고 뭐 이제 키보드 친다거나 모니터 치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4번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미완성 항목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좀 묶어버렸습니다. 미완성과 오작, 그러니까 잘못된 작업이죠. 오작업 또 이렇게 하나로 뭉쳐놨죠. 여기서부터는 보자면 시험 시간 내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시험 시간 내에 부품도 한 장, 렌더링 한 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망한 거고요. 90이 미완성 뭐 오작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하나로 뭉쳐놨어요. 효율적으로. 수험자의 출력 시간이 10분을 초과한 경우, 관련 설정 외에 출력 설정 외에 수정을 한 경우, 일종의 컨닝이죠.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내용이 빠졌는데 포함된다고 봐야 돼. 안 써 있어도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서 제외한다.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서 제외한다. 위쪽에 있었죠.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리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구한 등각 투상도 중에서 한 개라도 제도가 되지 않은 경우, 뭐 당연히 망한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내용, 요구한 도면 크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 내용이죠. 오작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면 요거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요 내용 그대로 써져 있고요. 요 내용 잘 보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게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도면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특수한 표시가 있다. 감독관이 볼 때 뭔가가 누구한테 뭘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내용,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컨닝이 되기 때문에 실격시켜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합쳐지고 말이 약간 변경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내용, 저작권은 절도입니다. 함부로 가져가고 복제하고 이러면. 그리고 종이를 예전에는 이제 트레이싱지를 줬었는데 이게 그냥 A3 용지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요게 좀 더 비싸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요건 싸고. 그래서 그냥 A3로 쓰기로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아셔야 될 게, 혹시나 수정 없이 뭔가가 좀 잘못 뽑혀서 그냥 인쇄 좀 다시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매몰차게 2장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넌 망했으니까 가라.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고치고 요것만 뭐 이름을 실수로 썼다든지 그러면 이름은 이제 이름을 직접 써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런 거 정도는 감독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필을 좀 하세요. 이거 귀한 시험인데 시험 잘 본 다음에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런 걸로 떨어지면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뭐 억울할 게 없지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에는 뭐 똑같습니다. 도면 생략돼 있고, 이게 말이 공개 문제지 실은 공개 가이드죠. 자, 그래서 이런 도면 생략돼 있고요. 여기까지 기계제도 기능사 공개 문제를, 공개 가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